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마루에는 바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등잔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바람을 맞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방 안에 있을 줄 알았지만 어느새 마루 끝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늘 따라붙던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색시, 강희가 먼저 불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늘 같았지만 오늘은 그 부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방님? 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답게 고개를 숙이지도 어른 흉내처럼 괜히 허리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려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강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색시가 항상 말했잖아요. 때가 오면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관하에서요. 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아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강희는 인정받고 싶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까? 예.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아주 짧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기다리면 안 되는 날 같았어요. 서아는 그제야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린 달빛이 강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직 어리십니다. 서아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경계가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경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강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 말에 서아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강희는 어른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로 숨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색시, 다시 불렀습니다. 기다리면 색시가 대신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서아는 그제야 강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보듯이도 어른을 보듯이도 아닌 눈으로. 서방님은 오늘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강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희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처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선택을 했고 서아는 처음으로 그 선택을 아이의 용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루에 바람이 다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아이를 덮어주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린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서로 닿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강희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고 서아는 방문 안쪽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군요.
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다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서아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다림을 거부한 말. 서아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강희가 했던 모든 선택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곁으로 갔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관아에서의 일은 위험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시선, 책임을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서아.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부탁도 의지도 아닌 단정한 호명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서아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아는 스스로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강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선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에 서아의 손이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켜주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마침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서방님은 아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마루를 스쳤습니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고 그림자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같은 관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다치기 시작했고 동시에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서아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등 뒤의 기척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쿵, 쿵. 심장이 스스로 속도를 정한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을 가슴 위에 얹었지만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숨조차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자신의 호흡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 서아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문 밖에서 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단순한 호명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서아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숨겨두었던 마음이 들켜버린 것처럼 귀 끝까지 열이 번졌습니다. 서아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물러설 뜻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문에 얹었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겨우 꺼낸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문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서아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오늘 밤 내가 물러서면 당신이 안심하는지. 그 말에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안심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날카롭게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희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문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리는지도 서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이미 얼굴은 뜨겁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강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희의 얼굴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윤곽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희 역시 순간 숨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서아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그 말에 서아는 놀라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지만 들키고 싶지는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걸음 뒤에서 멈췄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에 서아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흔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선택이 서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강희가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아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이로 지켜볼 수 없고 보호자로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리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은 늘 높았습니다. 강희에게도 서아에게도. 서아는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숨을 고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희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서아는 순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심코 멈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질문은 형식이었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단단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관아 안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분주했습니다. 어린 얼굴, 그러나 태도가 달랐습니다. 말을 걸려다 멈추는 아전의 손,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는 관리의 눈길. 무슨 일로 왔느냐? 상좌에 앉은 관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강희는 서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발 앞으로 나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맡아 정리한 문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쿵. 말을 막아야 하나, 도와야 하나, 아니면 지켜봐야 하나. 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고의는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는 눈썹을 조금 올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했다고? 강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 판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문서를 가져와 보아라. 강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강희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관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살짝 차가워졌고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이 부분, 관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고쳤나? 예. 왜 이렇게 했지? 강희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다투는 지점은 숫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숫자는 근거가 되지만 말은 감정을 키웁니다. 관리는 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보듯이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강희는 잠시 망설이다. 옆에 서 있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곁에서 도왔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서아의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쿵. 강희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제 몫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에 관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다. 다음 거는 내 이름으로 올려라. 그 순간 서아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강희는 곁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함께 서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관아를 나서며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강희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에 강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을 제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허락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해가 기울자 마루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아는 빨래를 개다 말고 마당 끝에 서 있는 강희를 보았다. 아이처럼 뛰놀던 모습이 아니라 한자리에 서서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뒷모습이었다. 서아는 그 모습이 낯설어 잠시 손을 멈췄다. 서방님,
불렀지만 강희는 곧장 돌아보지 않았다.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린 얼굴엔 예전의 천진함보다 생각이 먼저 올라와 있었다. 색시. 짧은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 짧음이 서아의 가슴을 건드렸다. 예전엔 꼭 한마디를 더 붙이던 아이였다. 서아는 이유 없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해가 집니다. 들어오셔야지요. 강희는 마당을 한 번 더 바라보고서야 다가왔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걸음이 아니라 소리를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서아는 그 차이를 또렷이 느꼈다. 색시는 강희가 말했다.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아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질문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던질 말이 아니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서아를 똑바로 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기다리면 되는 자리인지 움직여야 하는 자리인지요. 그 순간 서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빨래를 쥔 손이 괜히 바스락 소리를 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려 소리를 가리려다 문득 멈췄다. 피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서방님은 아직 말을 잊지 못했다. 아직이라는 말이 목에 걸렸다. 강희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아직 아이입니까? 물음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다. 서아의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렸다. 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대답이 먼저 나왔다. 부정하려 했지만 부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서아는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오늘은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람이 셉니다. 강희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를 스쳤다. 서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침묵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를 지키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는 침묵이라는 것을. 서아는 천천히 말했다. 서방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예. 색시에게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에 서아의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오늘 강희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아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못했다. 등잔불은 이미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심지를 더 돋우면 밝아질 텐데 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화날 필요가 없다고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마루 끝에 앉아 문을 반쯤 열어두자 밤바람이 천천히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물다 가는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손등이 괜히 뜨거웠습니다. 낮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몸은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강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높지도 떨리지도 않았던 말투. 아이처럼 급하지도 않았고 어른처럼 꾸미지도 않았던 그 순간 서아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예를 올리듯. 나는 아이를 곁에 둔 것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자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둔 것인지 곁에 머물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마루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에 서아는 무심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오히려 강희의 얼굴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의 눈매, 말을 고를 때의 잠깐의 침묵,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서아는 그 시선을 떠올리다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로만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로 보려 했다는 말 속에는 이미 아이로만은 보이지 않았다는 고백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천천히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바로 세우듯. 이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조심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걸 서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마루 끝에서 방 안까지.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서아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아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바람은 막혔지만 마음속의 흔들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서아는 알았습니다. 이 밤을 지나면 강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마음은 지켜야 할 것이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마루를 스치던 바람의 결도 달라졌고 서아가 바라보던 강희의 등도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희는 이제 말을 고를 줄 알았고 침묵이 필요한 자리를 알았으며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서고에서 문서를 정리하던 날, 아전 하나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건 강희 공이 아니면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에 강희는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만 서아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제 더는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차를 내오다 강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찻잔이 식어가는 동안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렸습니다. 색시도 아씨도 아닌 사람으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것을.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강희의 말은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강희의 이름은 점점 널리 불렸습니다. 문서를 읽는 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태도까지 상부에서 그를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자리에 책임을 맡기겠다는 뜻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조용히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 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겠지요.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에 서아가 함께 계실 겁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약속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오르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된 이유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서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이 반걸음 뒤에 섰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어깨가 같은 선에 놓였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걸렸고 서아는 문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지켜야 할 아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걸어야 할 사람이 되었군요. 강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왔고 서아는 더 이상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숨길 일이 아니었고 출세는 혼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으로 성장해 사랑을 이루고 사랑으로 더 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혼례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이 넘치지도 북소리가 멀리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놓인 기운은 단정했고 그날의 공기는 오래 기억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강희는 혼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뒤에 서지 않았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은 나이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짊어진 얼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지나치게 떨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처음으로 서아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아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삼킨 말, 버텨온 마음이 모두 그 말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올리는 순간 강희는 잠시 손을 떨었습니다. 서아는 그 미세한 떨림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제야 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혼례가 끝나자 누군가 큰 소리로 축하하지 않아도 마당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삶도 제 선택도.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아는 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선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을 함께 다시 긋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겠습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여야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의 혼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삶을 세상 앞에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났지만 늘 같은 방향을 보고 걸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은 낮았고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낮에 혼례가 끝났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서아는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강희가 들어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고 숨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강희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너무 조용했지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얼굴이 붉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날도 있습니다. 강희는 그 말에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서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도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킬까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됩니까?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피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희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켜야 할 사람을 얻었습니다. 서아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지켜지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강희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서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서아는 대답 대신 강희의 솜의 끝을 잡았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미 돌아갈 길은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옆에 서겠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온기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등잔불이 흔들렸고 바람이 창호를 스쳤습니다. 서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숙여 그 말을 받아 적듯 답했습니다. 저도요. 오늘은 시작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말은 더 필요 없었습니다. 숨결이 닿는 거리,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는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흔들리던 등잔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고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온기와 익숙한 숨결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강희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그 얼굴은 더 이상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깨울까 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아침 공기처럼 분명했습니다. 그때 강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그러나 깊게 닿았습니다. 강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두르거나 어색함을 감추려 했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침 문화는 제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서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를 말리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강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서 주십시오. 마루에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작은 마님, 서아는 그 호칭에 가슴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아침 문안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보면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이 아닌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아침은 첫날 밤의 끝이 아니라 함께 걷는 날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아침 해가 마당까지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평소처럼 안채 쪽에 머물려다 강희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고, 그러나 숨길 생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췄다가 그의 옆으로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나란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 하나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앞에 한 발 물러서 있던 서아가 이제는 옆에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일정은? 강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아를 한 번 바라본 뒤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하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며 곧바로 답했습니다. 예, 작은 마님. 그 호칭이 마당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서아의 손끝이 살짝 굳어졌지만 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떼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선이 분명해졌습니다. 상 앞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서아가 앉을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서아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강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일은 이 사람과 함께 살필 것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의 감정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자리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상을 마친 뒤 마루를 내려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서아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뒤로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곁에 있는 이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당이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서아는 혼자 처마 밑에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강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고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는데 손끝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고 늘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서아를 부르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두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묻다가 답을 피했습니다. 서아 아기씨. 하인의 목소리에 서아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방금 도련님께서 잠시 뒤에 다시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부르신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물러나자 서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정리해 두었던 말들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의 안 사람이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리해 온 말들이 오늘따라 자꾸 힘을 잃었습니다. 강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던 태도,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자세. 저 사람은 기다리고만 있던 아이가 아니야.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서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어도 감정은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거리가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는 것을. 서아는 처마 기둥에 손을 짚었습니다. 햇살이 손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감정은 없던 일처럼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는 더 조심해질 것이고 말과 행동을 더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마루 끝에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아직 꺼지지 못한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불 끝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안쪽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강인은 다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고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서아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온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서아는 스스로를 멈추려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희가 조용히 다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서아를 재촉하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아는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여기가 더 바쁘게 뛰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야 서아는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서아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와 안 사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무언가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촛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이 밤 이후로 서아의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서아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볕이 마루 끝에 닿을 즈음 서아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 마음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루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들, 오가던 이웃, 그리고 어른 한두 명이 가벼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연스럽게 늘 서던 자리로 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 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강희는 서아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 사람이 나옵니다. 순간 마루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안 사람, 그 단어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인 하나는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아기 씨가 아니라. 강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 말에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늘 조심하던 자리였고 늘 선을 지키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희는 아무렇지 않게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모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발 물러났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아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람도 집안을 돌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강희의 아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서아의 옆에 섰습니다. 그 거리,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자리.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아는 그 차이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떨고 있는 걸까? 대답은 가슴이 먼저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강희가 이미 한 발 앞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서아는 그 선택을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뒤 마루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옮기지 못한 채 방금 전의 말을 마치 늦게 도착한 메아리처럼 다시 들으며 안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는 짧고 단정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끝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느껴지는 걸까?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늘 스스로를 다잡아 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듯 곁에 있었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숨기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가슴께를 살짝 눌렀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놀람보다도 어쩐지 오래 묵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더 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아이였을 때는 아이로 보려 했었고 자라면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서아를 부른 그 한마디는 모든 핑계를 밀어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도 강희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음성, 결정을 이미 끝낸 사람의 말투. 서아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나만 모른 척할 수 없겠구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몸이 이제야 따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없는 마루에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아는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를 건너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서아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이 고요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은 들었으나 마음은 쉬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물을 데우고 상을 차리며 늘 하던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손은 익숙했지만 말을 꺼낼 준비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였습니다. 서아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말을 고르느라 숨을 멈췄습니다. 늘처럼 서방님하고 부르려던 입술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강희는 그 작은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고 조금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거리도 없었습니다. 강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강희의 말투 역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물음이 아니라 집 안의 주인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 순간 서아 스스로도 알아차렸습니다. 지금의 말은 조심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강희가 자리에 앉자 서아는 국을 떠서 앞에 두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무리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까? 서아는 그 질문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오래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손을 잡지 않아도, 아직 마음을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상을 물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이 먼저 바뀌었다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서아의 하루는 어제와 같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작이 들어오고 쌀자루가 옮겨지고 하인들이 각자의 일을 하느라 분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그날 아침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말소리는 같았고 웃음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기씨, 하인이 서아를 부르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작은 마님. 그 호칭 하나에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들은 적 있는 말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제의 밤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순간 하인의 시선이 서아의 얼굴이 아니라 서아의 등 뒤로 옮겨갔습니다. 강희가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자세로 예전 같으면 아이처럼 마루 끝에 기대 서 있었을 자리에 오늘은 사람들 사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강희 도련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듯하여. 서아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아는 강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 안에 서서 서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서 있다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뒤 마당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 거리조차 어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이 달라졌습니다. 서아의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서아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시선들이 강희를 너무 빨리 앞으로 밀어낼까봐,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만들까봐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솔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강희는 서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이처럼 올려다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제 옆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잠시 눈을 내리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곳에서만 드러나는 떨림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희는 한 걸음 다가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걸음 늦추겠습니다. 서아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에 서아의 심장이 분명하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도, 사람들의 호칭도, 어제의 밤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서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모든 변화보다도 그 변화를 자신의 마음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한 발짝 뒤에 서 있겠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러섬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숨 고르기라는 것을. 처음 달라진 것은 강희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강희 도련님, 그 호칭이 더 이상 예의가 아니라 인정처럼 들리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잦아든 뒤였습니다. 마당에 물이 고이고 꽃간 앞에 쌀자루가 쌓여 있던 날, 마을의 장정 셋이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곡식의 몫이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거칠어지고 손이 먼저 올라가려는 순간 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 멈추십시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강희는 쌀자루를 보지도 않고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진흙에 찍힌 발자국, 마차 바퀴의 흔적, 쌀가루가 떨어진 방향,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자루는 어제 오후에 옮겨졌습니다. 장정 하나가 반발했습니다. 그걸 어찌 압니까? 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밤에 옮겼다면 이 흙이 이렇게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자국은 비가 오기 전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강인은 그제야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같습니다. 다만 위치를 바꾸며 사람을 바꾸려 한 것입니다. 순간 장정 하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툼은 끝났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런 눈은 글만 배운 눈이 아니네. 그 말은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른 하나가 강희를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 장부를 한 번만 살펴주게. 강희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래 걸리지 않아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다릅니다. 틀렸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의도가 다릅니다. 그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강희를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마루 끝에 앉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기씨, 아니 작은 마님,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강희 도련님을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조여왔을 뿐입니다. 밤이 되자 강희가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내어놓았습니다. 강희는 잔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 이름을 적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강희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그 말에 서아는 눈을 내렸습니다.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돌아오겠습니다. 강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돌아오실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가는 이유입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날 이후 강희는 더 자주 불렸고 더 많은 문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강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는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틀리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마을과 고을 사이의 장부를 정리하는 날, 여러 집안에서 추천받은 이들이 작은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 강희는 가장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이들은 자기소개부터 길었습니다. 누구의 제자이며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나뉘고 문제가 내려왔을 때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새 집에 곡식이 한 해 동안 섞였을 때 어느 집의 손해가 가장 큰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문장을 길게 풀었습니다. 수치를 적고 근거를 늘어놓았습니다. 강희는 붓을 들지 않고 먼저 종이를 한 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선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옆 사람이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문제를 안 쓰네. 강희는 종이를 다시 펼쳐 한 줄만 썼습니다. 손에는 수치가 아니라 돌아오는 시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계산 하나. 시험을 지켜보던 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는지 말해보게. 강희는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 집 모두 같은 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은 잃은 시점이 늦습니다. 잠시 침묵. 늦으면 덜 잃은 것 아닌가.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늦게 잃은 집은 다음 해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손해는 다음 해에 커집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손이 멈추고 붓끝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시험을 보던 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었네. 그날 강희는 가장 먼저 불렸고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서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말하기 전까지는 강희는 문을 나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희는 그제야 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지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희는 공식 문서의 끝에 이름이 남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통과했다. 그리고 서아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나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강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허리의 매듭과 손에 든 봉투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강희 군이십니까? 강희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 낮의 답변 위에서 들었습니다. 위라는 말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장 하나와 날짜 하나뿐이었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 같은 문제를 다른 자리에서 묻고자 함.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달라질 것이라는 문구가 작게 덧붙어 있었습니다. 강희는 봉투를 접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정답을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내일은 사람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내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남기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강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입니다. 서아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낮과 달랐습니다. 흔들림은 없었지만 결정이 서기 전에 정지된 눈빛이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짧게 말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와서 묻는 사람이 되었다. 서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해질 무렵 강희는 약속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름 없는 별당, 현판도 없고 문지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돌이 반듯했고 차가 식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함은 밝히지 않았고 서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답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판단을 묻겠습니다. 탁자 위에는 문서 한 장과 작은 봉인 하나가 놓였습니다. 이 문서는 오늘 아침에 올라온 진정서입니다. 강희는 문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봉인을 보았습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까? 연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도 됩니다. 다만 읽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강희는 알아들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사건은 단순했습니다. 곡물 창고 분쟁, 장부 불일치, 책임자는 하급 관리 1명, 연장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관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법에도 맞고 서류에도 맞습니다. 잠시 침묵. 강희 군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강희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 문서만 보면 그 관리가 맞습니다. 연장자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서는 사건을 설명하지만 사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다고 보십니까? 강희는 탁자 위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차가 식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급히 마련되었습니다. 연장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진정이 올라오자마자 누군가 불안해졌다는 뜻입니다. 강희는 문서의 첫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글씨가 급합니다. 필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글씨가 아니라 들킬까 두려운 사람의 글씨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관리가 장부를 조작했습니까? 강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잠시 후 강희는 말했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이 문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서를 쓰게 했습니다. 연장자가 물었습니다. 근거는요?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을 때 가장 비겁해집니다. 연장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희는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이 문서는 기각하십시오. 그리고 창고 출입 기록만 다시 보십시오. 이름이 없는 손이 반드시 나옵니다. 잠시 후 연장자가 봉인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판단으로 한 사람은 곤장을 면할 것이고 봉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한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희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선을 하나 그었다. 서한은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강희는 잔을 받아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고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의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튿날 아침, 별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희는 부르지 않았고 부른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날 놓였던 찻잔 자국만 탁자 위에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다른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서가 하나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재검토 필요. 그 말 한 줄로 하급 관리의 곤장 명령은 멈췄고 창고의 출입 기록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이는 없었고 이름을 적는 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만 서류를 다루는 손들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별실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의 판단, 누가 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도 그 판단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은 사람을 부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리를 비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희는 그 사실을 저녁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서아가 건넨 소식은 소문이 아니라 기척이었습니다. 오늘 말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누가, 왜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바뀐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아는 잠시 강희를 보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해질 것입니다. 강인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에 서아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확신도 결심도 아닌 이미 지나온 길을 말하는 목소리. 그날 밤 서아는 마루 끝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인은 부르는 사람이었고 오늘은 피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출세하는 순간은 높은 자리에 오를 때가 아니라 자리가 먼저 비워질 때라는 것을. 방 안에 서서 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 그 이름은 이제 명령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부름이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은 변화가 놓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험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기 전 관아의 안쪽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없던 문서 한 묶음이 갑자기 묶여 보관되었습니다. 봉인은 새 것이었고 이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하급 관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 오늘 처리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답은 짧았습니다. 미루어 두게. 누가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곧 규칙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별실에서는 차를 따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아이, 요즘 말이 많더군. 상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움직임은 가만두면 번진다. 잔이 내려앉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경고도 명령도 아니었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날 평소보다 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이상하게 피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낀다는 건 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아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방님이 더 움직이기 전에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담담함에 서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섰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제가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서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견제는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관아의 깊은 곳에서 이름이 오르지 않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를 그대로 둘 것인가? 잠시 침묵. 아니면 지금 멈출 것인가? 또 다른 침묵. 마침내 나온 말은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무거웠습니다. 멈출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보아야겠지. 그 말은 곧 시험이 아닌 압박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희는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서웠습니까?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그 말이 출세의 말이 아니라 전쟁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강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그 말 가볍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은 각오가 놓였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강희가 처음으로 피하지 않기로 한 선택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채 밝기 전 관아의 마루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었지만 소문은 늘 명보다 빨랐습니다. 강희는 평소보다 이른 걸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아는 한 걸음 뒤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따라서는 날이 아니라 지켜보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리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강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반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마루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어제 묶인 문서가 있습니다. 강희는 손에 쥔 종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유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관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위에서. 위라면 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그 자리는 늘 위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묶인 것이라면 규정에 따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말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들고 규칙을 요구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도 직함이 높지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선 말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더냐? 강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희입니다. 짧은 정적. 그 사람의 시선이 강희의 손, 어깨, 눈으로 차례로 옮겨갔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재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풀겠다는 것이냐?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멈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에 서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아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걸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설명해 보아라. 마루의 시선이 모두 강희에게 쏠렸습니다. 강희는 숨을 고르고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문서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멈춘 이유가 없다면 멈춘 쪽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 아이는 기다리지 않았다. 서아는 한 걸음 뒤에서 강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전보다 넓어 보였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관아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조심해라. 아니, 그 아이를 그냥 아이로 보지 마라. 그리고 서아는 알았습니다. 오늘 강희는 한 발을 내디뎠고 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었고 마루 끝에 걸린 등잔불만이 숨을 쉬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들지 못한 채 창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장면이 자꾸만 눈앞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강희가 앞으로 나섰던 순간 아무도 등을 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말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스스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아는 그때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을까? 말릴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길 수도 있었고 눈짓 하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보고 있었을까?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고 그 빛에 비친 자신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희를 감싸던 손이 아니라 강희와 나란히 설 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직 어리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들로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 말들로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도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애는 기다리지 않았다. 서아는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은 안전하지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희는 안전보다 책임을 택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듯. 그러나 사실은 자신에게 내리는 결정처럼 지켜보기만 하면 나는 편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편안함은 강희를 혼자 서게 만드는 편안함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었습니다.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이름 붙이기엔 아직 이르지만 외면하기엔 너무 분명했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창호 너머로 강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음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같이 서겠다. 앞서지도 않고 뒤에 숨지도 않고 그가 선택할 때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무게를 느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불안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서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등잔불이 꺼져가며 마루 위에 그림자를 길게 남겼습니다. 그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내고 답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두고 사람을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강희는 그 사실을 자리에 앉기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쪽,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깊은 방, 책상은 하나뿐이었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은 그를 묻기보다 사람을 보려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이유를 아는가? 목소리는 낮았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강희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이를 보듯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사람으로 보겠다고 마음먹은 눈이었습니다. 내 나이를 말해보아라. 강희는 고개를 숙이지도 괜히 키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제 나이를 앞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보통은 어리다는 말을 방패로 삼지. 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리다는 말 뒤에 숨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판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묻겠다.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강희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한 글자씩 고르듯 말했습니다. 책임입니다. 틀리면 제가 선택했으니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 마음속에서 계산을 끝낸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종이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문제지가 아니다. 강희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숫자도 글귀도 아닌 사람 이름과 사건의 흐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고 말해라. 정답이 아니라 내 판단을. 강희는 그 순간 이 자리가 시험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는 맞고 틀림이 아니라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강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왜 그렇게 보았지?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익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는 시점이 보입니다. 방 안의 눈이 다시 한 번 깊어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골랐습니다.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서아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강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이제
지켜보는 아이가 아니구나.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강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른의 자리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방 안에 서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아이로 부르지 않겠다. 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지도 가볍지도 않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축하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문이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서아는 문 밖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넓지도 장식이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희는 마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등은 고닫고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 아니냐. 말은 번듯해도 감당은 다를 텐데. 그 말들이 강희의 귀에 닿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린 걸음. 그러나 멈칫거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아에게로 쏠렸습니다. 왜 나서는 거지? 그 질문이 공기처럼 퍼졌을 때 서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판단은 강희의 몫이 맞습니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서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서아 아기씨.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짊어질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서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는 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신하지 않겠다니요. 서아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른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아의 손이 소매 아래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나선 이유는 그 판단이 옳다고 보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판단을 내릴 자리에 강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권유도 감싸기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강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은 그를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사람의 선택을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눈이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결과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 말에 강희의 가슴이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아가 지금 건넨 것은 보호도 허락도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의 신뢰라는 것을. 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지도 가볍지도 않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보는 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흩어졌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인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아이로 불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아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루에 남은 바람이 낮의 소란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고 서아만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은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늘의 한마디를 되묻는 듯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서아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나서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섰어 그 아이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서아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지키고 싶었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뒤로 물리는 말도 아니었고, 앞에 세우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서 있던 자리가 틀리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강희가 말을 할 때 그 눈을 피하지 않게 된 순간이 그의 침착함을 대견하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된 때가 그 생각에 이르자 서아의 가슴이 가볍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오늘 아이를 대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서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려움도 뒤따랐습니다. 선을 넘은 건 아닐지, 지켜야 할 거리를 잊은 건 아닐지.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후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갔던 순간의 감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분했고 분명했고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 서아는 등잔불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앞으로 보내고 싶었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뒤에 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스스로 걷는 길 옆에 나란히 서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다물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은 밀어낼 대상이 아니라 서아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지켜보며 책임져야 할 감정이다. 그날 밤 서아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겠다고.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다 고요히 섰습니다. 서아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조용히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 위에 서 있는 자신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도. 강희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이미 꺼졌고 방 안은 어둠뿐이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낮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했던 말 한마디, 자신의 판단을 말없이 넘기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받아주었던 그 순간 강희는 이불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엔 단순한 칭찬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지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이 건네는 형식적인 인정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다독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을 아래에서 올려다보지 않았고 앞에서 이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다리는 쪽에 서 있지 않았다. 늘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허락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말이 먼저 나갔고, 그 말에 책임을 질 각오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책임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손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아직 크지 않은 손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 그 결심은 급하지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까지 뒤에 서 있지 않겠다고, 대신 같은 속도로 걷겠다고 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태도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권위도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기다림으로는 답할 수 없다는 것을 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선을 넘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강희의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마루 끝에는 아직 바람의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하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강희의 말, 강희의 시선, 그리고 그가 보여준 태도. 아이처럼 웃지 않았고 아이답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무언으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가? 돌봄의 대상이라 여겼던 아이였는지, 아니면 이미 한 사람의 판단을 가진 존재였는지, 그 경계가 오늘 밤 더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풀었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은 여전히 옳았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을 부정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서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루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 강희였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희는 한 걸음만 다가왔습니다. 더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 말은 요구가 아니었고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희. 서아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전과 다른 울림으로. 나는 아직. 서아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그러나 실망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다림을 거부하는 말이었지만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응답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서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모른 척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에 강희의 표정이 아주 조금 변했습니다. 기쁨도 흥분도 아닌 확신에 가까운 고요함. 바람이 마루를 스쳤습니다. 등잔 없는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서로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밤 이후 둘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함께 걸을 것인가였습니다. 밤은 깊었고 등잔불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서방님이 벗어 둔 도포를 가지런히 접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서아의 마음은 낮부터 계속 계산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 끝이 조금 늦었다. 웃음은 있었지만 눈은 바빴다. 서방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머지않다. 서아는 그런 생각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평범한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강희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요 며칠 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에 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아는 다가가 서방님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떨어진 자리, 그러나 같은 불빛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방님을 부르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묻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눈이 늘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방님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맡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강희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방님이 아는 걸 전부 보이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서아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서방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내로서, 동반자로서의 시선이었습니다. 큰 자리는 잘 아는 사람보다 비워둘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강희는 말없이 서아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 나보다 먼저 어른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서아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방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서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서방님이 가야 할 길에서 넘어질 돌을 먼저 치울 뿐입니다. 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하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자가 서하를 덮었습니다. 예전처럼 위압적인 기색은 없었고 서하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자리에 오르면 강희가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 서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신 뒤에야 저를 떠올리시면 늦습니다. 강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미 서방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모습을 마음속에 다 그려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확신의 공기였습니다. 서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서방님, 앞만 보십시오. 사람은 제가 살피겠습니다. 말은 제가 걸러내겠습니다. 자리는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서하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겠다는 힘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서방님을 뒤에서 바치는 아내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함께 오르는 사람이 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서하의 내조가 처음으로 결과를 내는 날, 아침 안개가 마당을 얇게 덮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방님의 도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을 털며 손끝으로 솔기를 다시 한번 눌러 확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서하. 예, 서방님. 오늘따라 내 손이 더 바빠 보인다. 서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포를 건네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침묵이 힘이 되는 날이 옵니다. 강희의 눈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서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흔들림을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청 앞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향한 시선이 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강 대감께서 오셨다. 누군가 그렇게 불렀을 때 강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정식직함은 아니었지만 이미 입에서 먼저 나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이 한 말보다 서하가 막아낸 말이 더 많았다는 것을.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앞에 나서지 않았고 불필요한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하의 말이 스쳤습니다. 비워둘 줄 아는 사람. 회의가 끝난 뒤 나이 많은 관리 하나가 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공. 이제는 망설임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대, 오늘은 말을 적게 했소. 강희는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들을 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판, 그대가 중심이 될 걸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희의 가슴이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예, 서방님. 오늘 내가 선 자리는 내가 먼저 닦아둔 자리였어.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신 건 서방님이옵니다. 강희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안다.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너는 나를 올린다. 서아의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방님, 서아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동반자의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내조는 이제 돕는 마음이 아니라 판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관청의 뜰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문서 정리와 보고가 함께 이뤄지는 날이었고, 여러 고을에서 올라온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희는 늘 그렇듯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서아가 그의 한 걸음 뒤가 아니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은 모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곧 한 관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강공, 오늘 보고는 그대 혼자면 충분하지 않겠소. 강희는 잠시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단호했지만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 판단만으로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고,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안 사람입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을 덜하게 만든 사람이고 판단을 늦추게 만든 사람이며 제가 서두르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입니다. 서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의 보고도 제 선택도 이 사람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잠시 정적. 그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나이가 지긋한 관리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공, 이제는 숨길 생각이 없군.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자리를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예전과 다른 눈으로 서아를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서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조금 놀랐습니다. 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서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방님,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 가볍지 않으셨을 텐데요. 강희는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숨긴 채로는 더 앞으로 갈 수 없더라. 그날 서한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는 그의 곁이 아니라 그의 길 한가운데라는 것을. 그날 오후 관청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의 선언 이후로 말소리는 낮아졌고 웃음은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계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강희가 자리에 없을 때 몇몇 관리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문득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강공, 요즘 너무 빨라. 능력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건 이야기가 다르지. 안 사람이라 했지. 그건 사사로운 일 아닌가. 말끝마다 붙는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한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거리. 그러나 일부러 숨기지 않는 목소리.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정리하듯 덧붙였습니다. 저 자리는 혼자 올라가야 단단해지는 법이야. 서아의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희가 돌아왔을 때 서아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차를 올렸고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고요함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말 들었지? 서아는 잠시 눈을 내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요. 강희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안 한다. 서아는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오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강희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말을 고르듯 이어갔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숨으라는 말이 아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방님의 판단이 더 또렷이 보이도록 그림자를 고르겠다는 뜻입니다. 강희는 그제야 이 말이 물러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전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서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방님의 자리를 먼저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군. 서아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내는 방식을 처음으로 선택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반발은 시작일 뿐이며 곧 더 분명한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움직였습니다. 말을 전하지도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청 뒤편으로 이어진 작은 길을 따라
차분히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서고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기록만큼은 가장 정직한 곳. 서아는 그곳에서 하루치 문서를 정리하던 하급 서리 하나를 불렀습니다. 어제 올라온 장부, 어디까지 정리되었습니까? 서리는 잠시 놀란 얼굴이었지만 이내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아직 상부로 올리기 전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방님 쪽 문서부터 먼저 묶어주시지요. 서리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순서가. 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책임은 결과가 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얻었습니다. 서고를 나서며요. 서아는 스스로에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누가 반발하고 있는지, 누가 침묵하고 있는지, 누가 아직 편을 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강의를 시험하려 하는지. 그날 낮, 관청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의의 판단으로 진행된 일들이 유난히 매끄럽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반발하던 관리들은 말을 아꼈고 침묵하던 이들은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서아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판의 방향이 살짝 틀어진 결과라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강희는 서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지? 서아는 잠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오늘은 덜 거칠었을까? 서아는 그제야 아주 낮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보다 뒤에 있는 흐름을 더 무서워합니다. 강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올라서는 동안 곁에서 길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서아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내려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넘어지시면 제가 서 있을 자리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서아는 다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올 시험을 대비해 지금 필요한 말과 지금 피해야 할 말들을 조용히 골라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이 판은 기다리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말이 적은 날이었습니다. 강희는 관청 안쪽 자리에서 보고를 하나씩 넘겨받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익숙했고 판단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붓을 내려놓을수록 손끝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서 하나가 사람 하나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랫사람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잠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한 줄을 긋는 순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숨처럼 가슴에 걸렸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올리시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리의 손이 잠깐 멈췄고 문서 위의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사유를 적겠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책임 선언이었습니다. 서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강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들어 정확히 보았습니다. 내가 결제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에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희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아이를 보던 시선도 아니고 능력을 보던 시선도 아닌 결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희는 관청을 나와 마루에 섰습니다. 서아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 하나의 길을 바꿨다. 서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서방님이 바꾼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다. 서아는 잠시 말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강희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붓을 쥐던 손, 문서를 넘기던 손, 그 손이 이제는 사람들의 운명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리면? 서아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틀렸다고 말리겠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서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제가 서방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복종도 맹목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희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잠들기 전까지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간다면 가벼운 마음으로는 끝까지 설 수 없겠구나. 그날 이후로 서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다기보다는 말을 꺼내기 전 숨을 한 번 더 고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같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으되 한 걸음은 늘 비워두었습니다. 강희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느끼지 못할 만큼 무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등잔불만 남았을 때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부인께서 저를 피하시는 듯합니다. 서아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대답을 고르느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거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강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곁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모이는 얼굴을 한 남자를. 서방님께서는 이제 서방님 한 분만의 분이 아니십니다. 강희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멎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아는 말을 자르지 않았지만 흐름을 먼저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서방님을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앞으로 나선다면 서방님께서는 언젠가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 계신 서방님과 사적인 자리의 서방님 사이에서요. 강희는 그제야 서아가 물러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그래서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도록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타닥이며 흔들렸습니다. 강희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부인께서 서셔야 할 자리라면요. 서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서방님께서 부르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서아는 스스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선을 다시 그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인께서 물러나 계시길 바란 적은 없습니다. 서아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마음을 감추지 못한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서 계셔야 할 자리를 먼저 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서아는 강희보다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눌러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너무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그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안채 문턱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은 숨소리만 오갔고 서아는 기척을 느끼자 곧장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말없이 스며든 시선은 살핌에 가까웠고 꾸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새아가. 서아는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강희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앞에 나서 떠드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먼저 그 이름을 꺼내더라. 서아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요사이 스스로를 다잡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다가 말끝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얻기 전에는 기운이 먼저 바뀌는 법이다. 그 기운을 곁에서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서아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지만 다그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아가, 강희는 이제 혼자 크는 나이가 아니다. 그 말은 단정했지만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무게였습니다. 앞으로는 내 몫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모두 강희의 뒤가 된다. 서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그제야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그칠 생각은 없다. 다만 때가 오면 피하지 말거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몸을 돌리셨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강희는 내가 부르지 않겠다.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마루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서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서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물러설 수 있는 자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